여러분,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다, 바로 그 칠광구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되었고, 이를 일본이 몰래 독차지하려던 시도가 국제사회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이 탐사 기술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어왔지만 이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역전되었습니다. 강력한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미국 정부가 명백하게 한국의 손을 들어주며 칠광구의 주인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 세계의 저명한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곳 칠광구에 묻힌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치가 무려 5천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제 한국은 중동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전혀 부럽지 않은 진정한 부자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서러움을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산유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역사적이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지하에서 잠들어 계신 우리 조상님들도 이 소식에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경사 중의 경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칠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km 지점에 위치한 해역으로 흔히 한일 공동개발구역 JDG라고 불리는 영역과 상당 부분 겹치는 대륙붕 지역입니다. 이 해역의 잠재력은 1969년 UN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세계 최대 매장량의 석유가 있을 수 있다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발표는 칠광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2004년에는 미국의 권위 있는 우드로 윌슨 센터 보고서에서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려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추정치가 나오면서 칠광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기대감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칠광구의 크기는 약 8만 2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마라도 바로 밑에서부터 일본 오키나와 북부, 해역까지 넓게 뻗어 있는 매우 광활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잠재력에 주목하여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JDG 협정을 체결하고 이 지역의 공동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에는 복잡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협정 종료 시점은 2028년 6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부터는 한일 양국 중 어느 한쪽이라도 상대방에게 종료 통보를 할 경우 협정이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의 칠광구의 공동개발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탐사 및 시추에 필요한 높은 경제적 비용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며 매우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해왔습니다. 문제는 JDG 협정 조항에 양국의 공동개발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단독으로 이 지역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발효되면서 새로운 해양경계 획정 기준이 도입되었고 이는 일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협정 종료 시 칠광구의 약 90%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이의지에 속하게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국제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7광구 북단과 맞닿아 있는 우리 고유의 5광구에 대해 독자적인 탐사, 시추를 추진하는 등 미래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3년 8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례 없는 초청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고, 이 회의를 통해 삼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며 한미일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맥락 속에서 7광구 문제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지지 선언은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언론조차도 한국의 JDG 협정 존속 요구와 최근 더욱 중요해진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 등을 일본이 7광구 종료 통보를 보류한 주요 배경으로 보도하며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은 7광구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중국이 7광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7광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해안에 다수의 원유 시추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동중국해 자원 개발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2028년 협정 만료 후에는 7광구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재점화될 수 있었으며, 만약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ICJ 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에 제소하여 승소하지 못할 경우 7광구를 일본과 중국이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암울한 분석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한국 정부는 무려 34년 만에 7광구 개발 재추진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한국석 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의지와 선제적인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7광구 개발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일본과의 대화를 통한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인 해결 방안까지 다각도로 모색해왔습니다. 일부 언론이 정부의 7광구 관련 입장 확인을 요청했을 때 정부는 외교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이는 전략적인 침묵이었으며, 국제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신중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7광구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의 정확한 양은 아직 추정치이며 실제 시추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거 중국의 빨대 효과로 인해 7광구 주변국과의 자원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제 미국 정부의 확고하고 공식적인 지지 선언으로 이러한 우려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더욱 유리한 입장에서 자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서름과 답답함을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산유국으로 당당히 우뚝 서게 됩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과 자존심을 되찾는 의미 깊은 순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앞에서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게 요동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자원 빈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하고 풍요로운 산유국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벅차오르는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우리 모두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축하하고
새로운 국가적 도약을 기대하고 응원합시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 할머니, 우리의 미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 할머니.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대한민국을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